중요한 날에 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를 잘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IT의 신 모셨습니다. 자주 뵙는 분이 아니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실 때마다 IT 투톱이 질문할 게 더 많아지게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좀 밀리면서 지난주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거든요.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죠. 대표님,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보여주다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엔비디아 중심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AI 고점론 버블, 이 우려감 아직 지운 게 아닌 건가요? 네, 일단 AI 수요는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는 좋아요. 서버도 좋습니다. 근데 내구 소비재인 PC하고 스마트폰 쪽이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마이크론은 왜 그렇게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했냐면 서버하고 AI 쪽도 이제 수요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이제 그쪽 수요는 계속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2년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B2B인 이제 AI 쪽하고 서버 클라우드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좋고 스마트폰하고 PC는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또 빠진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도했다가 아직은 우려감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빠졌을까요? 이 고점론과 그렇지 않다라는 쪽의 어떤 상충되는. 분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클라우드는 좋아.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러니까요. 좀 우려하는 쪽은 서버 클라우드는 좋은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쪽은 서버 클라우드가 이렇게 견조하잖아. 그러면 더 앞으로 성장 여지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네네. 네, 같은 질문이 또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불식시켰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효과로 지난주에 반등을 줬고요. 근데 아직까지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체이스 이런 IB 안에서도 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본다면 매출액의 성장률의 기울기가 꺾일 가능성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역기저 효과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260% 이상의 성장률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숫자가 나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분기부터 실적 점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다음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쯤에서는 약간 좀 또 경계의 시간이 올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엔비디아는 충분히 미니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거의 정고점 부근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회복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엔비디아도 전고점 회복까지. 그럼 투자자분들은 이제 뭘 봐야 하는지 불안한 움직임까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은 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은 방어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견인할 건 무엇인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쪽에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하반기는 이제 국내 테크 쪽은 약간 좀 약간 경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신중하게 봤었고요. 보자. 예. 미국 테크는 좀 낫다, 국내보다 좀 낫다라는 이제 뷰였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은 역전될 수 있는 기미들이 이제 10월 말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될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동안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1분기, 2분기, 작년 4분기부터 3개 분기가 좋다가 왜 이번 3분기에 약간 슬로우 했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간의 산업 정책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뭔가 준비되어 있던 투자들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을 약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 영향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방향성을 보고 하자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10월 중에 해소가 된다. 예, 10월 말 중에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반도체하고 국내 반도체가 약간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HBM으로 같이 갈 때는 미국 반도체하고 국내 반도체가 완전히 커플링돼서 많이 갔었고요. 네. 이제 뭐 국내 반도체라고 하지만 결국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업체들이었고요. 엔비디아의 뭐 친구들이라고 하는 기업들. 약간 미국 반도체는 어떤 핵심 인프라주의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건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에 어떤 서버 클라우드 투자는 인프라의 성격이 있고요.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클리컬, 산업재해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HBM이라는 아이템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예. 약간 시클리컬이라는 이 색깔이 약간씩 옅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동조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또 시클리컬의 어떤 장점이 보급될 수 있는 바닥치면 게 또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말까지는 저는 충분히 시클리컬로 어떤 반도체 수요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내구 소비재입니다. 스마트폰하고 PC 쪽에서 뭔가 수요가 살아나려면 결국 AI죠. 네, 온 디바이스 AI가 내년 중에 뭔가 보여줘야 되고요. 뭐 이르면 이번 달에 공개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 기대감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PC, 서버 이쪽도 살아나지 않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뭐가 변곡점이 될까요? 근데 애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애플 행사 나오고 나서 당장 아시아권역이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긴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은 처음에는 영어 버전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이제 15 시리즈의 프로하고 프로 맥스까지만 지원되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다 지원이 되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애플 유저들이 한 12억 대 정도의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85%의 교체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쪽을 얼마나 자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AI PC 쪽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이제 호환성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윈도우 OS 같은 경우는 X86 기반의 아키텍처 칩을 기반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칩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ARM 기반의 칩으로 뭔가 쓰려면 AI는 잘 되는데 호환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스마트폰과 PC의 수요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과제가 있긴 한데 만약에 애플 쪽에서 조금 성과를 내준다면 뭐 경쟁사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쪽의 시장도 살아나면 삼성도 물줄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길을 열어주면요. 네.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이 애플을 보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을 외국인들이 살려면 핵심적으로 이 조건은 받쳐줘야 된다.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요? 지금 네. 삼성이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보면요. DS 부문장이 지난 5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드러지는 어떤 영향들이 일단은 본진부터 회복하자. 본진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이제 HBM까지 이쪽의 모든 리소스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쪽은 약간 좀 힘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주말 사이에도 단독 보도 보니까
파운드리 쪽 평택의 생산 라인 다 셧다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힘 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곳에 더 주력하자라는 뉴스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 지금 설비 투자도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의 경쟁력은 추가 플러스 알파로 주가의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디램도 지금 중요하고 랜드 플래시도 중요하고 HBM도 중요한데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 잘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는데 예. 거기는 수많은 또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원 자체는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경쟁력을 회복하자라는 게 지금 어떤 전영현 체제의 어떤 기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 특히나 평택 쪽에서는 거의 P3가 그 하이브리드 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이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30% 정도의 라인을 셧다운 시키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스위치를 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쵸. 이게 한번 스위치를 끄면 다시 버튼 킨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이거 가동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겠습니다. IT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